네, 헌법재판소가 있는 인근 안국역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 수백 명이 집결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영수, 이경국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보신 대로 헌재에 도착해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 그리고 구속 취소 신문까지 마치고 헌재로 이동을 해서 11시 40분쯤 도착했습니다. 점심 식사는 이곳에서 도시락으로 해결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 주변으로 지금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좀 꽤 많이 모였죠? 네, 맞습니다. 헌재 주변에 지지자들이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안국역 부근에 300여 명 정도 지지자가 모여서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헌재 쪽으로는 더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헌재 바로 앞에 도로는 철제 펜스로 완전히 통제가 된 상황입니다. 경찰은 오늘도 3천여 명의 경찰 병력을 헌재 주변에 배치를 했습니다. 경호처도 이 버스들을 헌재 안쪽에 배치를 해서 차벽을 만들어둔 상황입니다. 네, 오늘 10차 변론 기일이고요. 오후 3시부터 시작됩니다. 증인신문이 모두 3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까지 3명입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앞서 한 차례 증인 신청이 기각됐던 적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한덕수 총리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이 됩니다.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계엄 당시에 열렸던 국무회의 절차에 대한 질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 총리는 앞서 국회에서 국무회의에 대해서 실체적 그리고 절차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 자신의 탄핵 심판에 낸 의견서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당시에 의안 제출과 검토 의견 명시 그리고 의결, 부서가 없었다면서 통상적인 국무회의와는 차이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앞서 증인으로 나왔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는 조금 결이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네, 반대로 대통령 측에서는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안 그리고 특검 발의, 입법 독주 같은 것을 부각할 걸로 예상됩니다. 한덕수 총리는 이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총리로 임명이 돼서 내각을 이끌어온 인물이죠. 실제로 본인이 지금 탄핵된 상태이기도 한 만큼 대통령 측에서는 야당 때문에 국정을 운영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좀 강조할 수 있는 적합한 증인이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증인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죠? 네, 맞습니다. 홍 전 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은 오늘 오후 5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홍 전 차장은 지난 5차 변론기일에도 한 차례 증인으로 나온 바가 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을 했고요. 그리고 정치인 체포 명단이 적힌 자신의 메모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조태용 국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증언과 이 메모의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후에 윤 대통령 측이 홍 전 차장을 증인으로 다시 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오늘도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가 좀 많이 다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조태용 원장이 메모의 신빙성 논란을 제기하면서 근거로 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 메모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버전이 있다는 것, 그리고 CCTV를 통해 확인한 결과 홍장원 전 차장의 동선에 좀 다른 점이 있었다는 것 두 가지입니다. 홍장원 전 차장은 이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조태용 국정원장의 반박을 다시 반박했습니다. 오늘도 아마 비슷한 공방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증인 조지호 경찰청장인데 결국 나오기로 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녁 7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네. 총리께 필요한 신문 사항을 질문할 겁니다. 이따 끝나고 뵙죠. 예. 윤갑근 변호사 심판정으로 들어가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변론기일이 끝나고 나면 조금 더 자세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계속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오늘 저녁 7시부터는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이 됩니다. 조 청장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입니다. 혈액암을 앓고 있어서 앞선 두 차례 증인 신문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었는데요. 이번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지만 구인영장이 발부가 되면서 헌재와 협의가 진행이 됐고 결국 조 청장이 자진 출석하는 형태로 마음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지호 경찰
검찰청장의 증인신문에서는 두 가지 정도를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국회로 들어가는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조 청장에게 지시했는지 여부, 이건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안을 의결하는 걸 막으려고 했다는 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고요. 조 청장의 검찰 조사에는 실제로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당일 6차례 전화를 받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라고 나와 있기도 합니다. 또 하나가 정치인 체포 명단이 실제로 있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체포 명단에 대해서도 조 청장은 여인영 전 방첩 사령관으로부터 그 명단을 전달받았다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바 있습니다. 오늘 10차 변론인데 증인신문이 여기서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헌재가 지정한 변론 기일은 일단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3명 외에 추가로 채택된 증인은 없기 때문에 변론이 거의 막바지에 달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 흐름대로 간다면 이 최후 변론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선 변론 기일에서 재판부는 대통령 측이 최후 변론에 필요한 시간을 말하면 보장하겠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하나 남은 변수라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총사퇴할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이후 절차 역시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인 만큼 심판 일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윤갑근 변호사까지 헌재에 도착했습니다. 국회 측 그리고 대통령 측 대리인단들이 대부분 도착한 걸로 보이고요. 한 30분 정도 뒤면 이제 10차 변론기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